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저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좀 이상하다. 심리학자 출신 아닙니까? 예, 그 아버지가 FBI, 그러니까 FBI가 그 아들, 이 사람 아들의 암살 시도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빠는 뭘 한 거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될 뻔한 그런 치명적인 집회 총격 사건에 대한 FBI 수사가 계속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토마스 매튜 크룩스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 가족이 최고의 로펌을 고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유세장에 등장한 모습입니다. 예, 차림이 그대로죠. 이게 스나이퍼들이 바로 쏴서 즉사시켰습니다. 이게 토마스 매튜 크룩스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dailymail.com의 범인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FBI가 여전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매튜 크룩스, 53세예요. 매튜 크룩스가 과거 친척들에게 총기를 판매한 적이 있는 총기 애호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워츠가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래서 FBI는 매튜 크룩스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토마스 크룩스가 그 총격, 암살 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부 음모론자들은 아버지가 관련된 거 아니냐. 딥스테이트 진영에서는 부모가 자식도 팔아먹는다. 뭐 그렇게 이제 일부 음모론자들이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당시 공화당원 소방국장 출신 코리 컴페라토르 이분이 토마스 매튜 크룩스 총에 맞고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관련 뉴스인데요. 예, 트럼프 집회에서 카운터 저격수 벤 셰이퍼가 암살 시도 뒤에 FBI가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분인데요. 벤 셰이퍼. 총격범이 총기를 난사한 펜실베니아 트럼프 집회에서 근무하던 특수기동대 저격수가 FBI 증거 조작 혐의에 대해 비난을 한 거고요. 워싱턴 지역 특수기동대 저격수입니다. 벤 셰이퍼 이분은 7월 13일 암살 시도 직후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머물렀던 AGR 인터내셔널 빌딩 지붕이 신속하게 청소된 것에 대해 진짜 이건 우려스러운 일이다. 절대적으로 우려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셰퍼는 또한 월요일 헤리티지 재단 주최 패널 토론에서 공식 부검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크룩스 시신이 폐기된 게 의심스럽다는 공화당 의원들 의견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저격수 작전을 위해 사람을 배치하기에는 지붕이 너무 경사졌다고 했는데 FBI가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붕을 시선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그럴 때는 또 지붕 경사가 너무 심하지 않았다. 이게 앞뒤 전후가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에 그 말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한 겁니다. 셰이퍼가. 또 밀스는 이어서 셰이퍼에게 매튜 크룩스 시신이 공개되고 화장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질문했는데 매튜 크룩스 시신이 공개되고 화장된 것도 이상하지만 시신 공개를 담당한 검시관이 여기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니까 당연히 이상하다. Yes, absolutely. 셰이퍼가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건 뭔가 FBI가 장난질 한 거예요. 네이비실 요원 출신 에릭 프린스는 증거인멸처럼 들린다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격범에 대한 5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총격 사건에 대한. 첫 번째는 누구였냐? 여성 한 명이 저격범 이름을 소리쳤는데 그 여성은 누구였냐? 왜 토마스 매튜 크룩스는 소셜미디어도 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 기록이 없느냐? 이상한 거죠. 그리고 왜 비밀 경호원들이 트럼프 신발을 벗겼느냐? 3번. 4번은 왜 비밀 경호원들이 크룩스를 3번이나 봤으면서도 자신들의 시선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했는가? 왜 계속 추적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3번이나. 5번째는 Who was the woman behind Trump and was Crooks acting alone? 그 트럼프가 저격당했을 때
멀쩡한 태연하게 저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영상 찍은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느냐.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는 공범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FBI가 곧바로 화장하게 한 것, 토마스 매튜 크룩스, 분명히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튜 크룩스가 이렇게 저격했던 곳, 그 지붕, 거기 그 지붕에 비밀 경호원들 원래 있어야 된다고 로컬 경찰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상한 대목이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선 토론 9월 10일 ABC에서 이렇게 중계하기로 예정돼 있는데 ABC 뉴스가 너무 편향적이죠. ABC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CBS, 그러니까 ABC 그 세 개 방송국 중에서 가장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The View 같은 경우에도 그 아침 여성 프로 있죠. 여성 토크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프로그램. 거기도 보면 완전히 친민주당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BC 시사 프로그램, 일요 시사 프로그램 보고 나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아르칸사 연방상원의원 톰 카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ABC가 근데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와중에 카말라 해리스가 토론 규칙을 좀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CNN 토론, 트럼프하고 바이든 CNN 토론에서 그 마이크를 껐죠. 상대 후보 마이크를 껐습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이 얘기할 때는 트럼프 마이크를 끄고 트럼프가 얘기할 때는 바이든 마이크를 끄고 왜냐하면 지난 2020년 대선 토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때 트럼프가 너무 지나치게 끼어들기를 많이 했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그때 진짜 토론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토론하는 모습 중에. 원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토론을 잘 하는데 그때는 실망스러웠어요. 어쨌든 6월에 그래서 바이든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마이크 끄게 하고 그렇게 토론을 진행하자. 그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득이 됐죠. 그리고 바이든은 바이든 쇳소리, 헛소리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끼어들기를 안 해서 트럼프가. 그러면서 뭐 우리가 메디케어를 이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죠. We beat Medicare 그러면서 바이든이 노망 났다는 게 완전히 이제 폭로가 된 거죠. 그 모습 보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후보가 교체가 된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로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에서 또 교체는 안 됩니다. 지금 일부 음모론 그 채널들 보면은 또 교체될 거다. 뭐 마치 미셸 오바마한테 교체될 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그건 정말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카말라 해리스 끝까지 갑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에서 또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ABC 뉴스의 조나탄 칼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고 This Week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1호 시사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다나 브라질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었죠. 다나 브라질이 그 패널로 나왔는데 다나 브라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한테 미리 질문지를 던져준 게 들통이 났죠. 다나 브라질이 그때 어떤 질문지를 미리 줬냐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미리 준 건 알려줬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미시건주 플린트의 그 수돗물 오염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미리 준 거예요. 힐러리한테. 이걸 어떻게 알았냐? 존 포데스타 전 클린턴 선대본부장, 힐러리 클린턴 선대본부장 이메일이 이제 폭로됐기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줄리안 어산지는 상 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역으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박스뉴스 션 해네티한테 미리 질문받았다. 그럼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마 뉴욕타워 아포의 CNN에서 매일 최소 한 달간 난리 브루스를 쳤을 거예요. 그런 데서 여러분께서 이게 이중잣대가 있구나라고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Will panelist Donna Brazile give the questions to the Marxist candidate like she did for crooked Hillary Clinton? 힐러리 클린턴한테 이렇게 미리 질문 준 것처럼 막시스트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 아버지가 이제 막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카말라 해리스 아버지는 또 공교롭게도 이름이 도널드입니다. 도널드 J. 해리스, 막시스트 경제학자예요. 예. 역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별로 보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So will Kamala's best friend who heads up ABC do likewise? Where is little George Papadopoulos?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를 이제 빚고 와서 얘기한 건데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는 그 전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그 클린턴 대변인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근친상안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하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굉장히 그 멤버들이 뺑뺑이 이렇게 돌 정도로 메리고라운드 할 정도로 부패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조지 스테파노폴로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그 민주당 쪽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자 내지 뭐 스태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y got a lot of questions to answer. Why did Harris turn down Fox, NBC, CBS, and even CNN? 트럼프가 한 번만 ABC 토론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자. 팍스, NBC, CBS, CNN 인터뷰도 하자고 제안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카말라 해리스는 마이크 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갑자기 카말라 해리스 캠프 측이 마이크 키자. 양쪽 다. 그래서 트럼프가 끼어들기를 유도함과 동시에 카말라 해리스가 지난 대선 경선 때 토론 때 모습 보면은 그리고 지난 2020년 대선 부통령 토론 때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는 툭 하면 I'm speaking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 펜스하고 토론 때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자기 얘기 생각을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그리고 노트를 가져오기를 원한대요. 원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2차 토론할 때 바이든하고 원래 2차 토론이었죠. ABC 9월 10일 토론이 마이크 끄게 하고 한 후보가 얘기할 때 그리고 노트 가져오는 거 없게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자신감이 없어서 노트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9월 10일 이제 임박하니까 룰을 바꾸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카말라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게 아버지가 막시스트라는 거 말고도 몬텔 윌리엄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90년대 2000년대 유명했던 토크쇼 진행자입니다. 그게 쓰리썸 관계였어요. 여자친구 2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카말라 해리스였습니다. 정치 꽃뱀이죠. 정치 꽃뱀. 그리고 윌리 브라운, 유부남인 윌리 브라운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보다 30몇 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고 유부남하고 사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치 네트워크를 키운 그런 여자예요. 그 Proposition 47 그 캘리포니아에서 $950 미만 훔치면은 상점에서 $950 미만으로 이렇게 훔치면 기소당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쓴 사람도 바로 카말라입니다. 근데 터시 게벌드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노는 동안에 군인으로 복무했죠. 얼마나 컨트라스트합니까? 이 터시 게벌드가 2020년 대선 경선 때 카말라를 완전히 한방 크게 날려가지고 대선 경선 때 한 표도 못 얻었어요. 결국에 카말라가. 자, 자연스럽게 터시 게벌드 의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요. 터시 게벌드 전 하와이주 연방 하원 의원. 터시 게벌드가 도널드 트럼프 공식 지지했습니다. 오늘. 천군만마 얻은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9월 10일 있을 아직 뭐 취소될 수도 있겠지만 9월 10일 있을 토론에 이렇게 트럼프를 코치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터시 게벌드가 2020년 때 카말라 해리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경력의 소유자니까 트럼프가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원래 트럼프가 토론에 앞서서 그렇게 코치 많이 안 받는데요.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편인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또 민주당 대선 후보도 교체된 만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터시하고. 자, 이거 한국 한인 언론들이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왜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바이든 행정부가 페이스북에 코로나, 코비드 콘텐츠 검열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거 큰 뉴스 아닙니까? 뭐 이미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위터 파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됐죠. 그래서 뉴욕 포스트가 2020년 10월에 특종냈던 헌터 바이든 노트북 그래서 중국은행으로부터 500만 불씩 받고 조 바이든도 500만 불 받은 내용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것도 보도와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진짜였거든요. 근데 헌터 바이든 노트북 보도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였다고 인정을 했어요. 저커버그가. 자, 그리고 X에 올라와 있는데요. 카말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 13명 병사들을 위한 알링턴 추모식 3주기 기념식 건너뛰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카말라 해리스. 단 한 명의 전직 대통령만 참석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하고 조 바이든은 불참했고 그 한 명 누구였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참고로 뉴욕포스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고 여러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뭐 한국 한인 언론들은 막 무슨 타블로이드지라는 듯이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특종 많이 터뜨렸고 사실 뉴욕타임스보다도 정정 보도 많이 안 해서 최근 한 10년간 보도 내용들을 보면 뉴욕타임스는 가짜뉴스 굉장히 많이 쏟아냈죠. 거의 넘버원 수준이었어요. 뉴욕타와포, CNN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위키리크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헌터 바이든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랩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 포스트 특종들을 이게 다 특종들인데 이게 마치 가짜라고 러시아 공작물이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랬고 빅테크는 또 메인스트림 미디어 실드 쳐주기 바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공식 지지를 받으면서 천군만마를 얻었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9월 10일 토론 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카말라 해리스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예. 물론 뭐 기대 이상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기대 이상으로. 워낙에 저희가 평가절하를 하다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기대보다는 생각보다는 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박살낼 것 같아요. 예, 트럼프는 토론의 달인 중 한 명이에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토론의 달인 중 한 명이고 워낙 이렇게 말을 잘해서 또 반격도 잘하고 말싸움에서 잘 안 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도박사들은 현재 여러분께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뭐 희망 고문을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도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말라 해리스한테 좀 더 우위를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한인 한국 분들은 이제 카말라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든 인종 통틀어서 한인 분들이 가장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한테 완벽하게 이렇게 세뇌당한 완벽하게라는 표현은 좀 과격하지만 정말로 많이 세뇌당했구나. 그 다른 인종들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RFK 주니어가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캠페인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예. 자, 트럼프는 이렇게 에브리데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터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카멀라 해리스 팟캐스터하고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조 로건이나 이런 데 나온 적 보셨나요? 뭐 패트릭 벳 데이비드라든지. 트럼프처럼 인터뷰 많이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정치인들 중에서. 근데 트럼프가 최근 한 팟캐스트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RFK 주니어 백악관 내각에 넣겠다고요.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비밀 경호국이 이제 더 이상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켜주지 않겠대요. 바이든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결국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틀 뒤에 비밀 경호국 보호 빼버렸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한테. 그에 반해서 바이든 정부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정부 아래에 이렇게 3명의 트랜스젠더가 백악관 내각에 있죠.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런 모습 보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올립니다. 원더우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X에 올렸어요. 원더우먼 just joined the Justice League. 원더우먼이 저스티스 리그에 들어왔다. 저스티스 리그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트럼프 팀.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 갈수록 이렇게 트럼프한테 많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고 애국자들이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